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으로 나라 이름도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고려라 지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왕건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정치를 실행합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정치를 참여하여 결정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로 실시하므로 국민이 정치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간접민주주의는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란 뜻의 한가위로도 불리며 매년 음력 8월 15일은 무엇인가요? 추석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명절은 설날, 정월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을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며 아이들은 윗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습니다. 설날에는 한복을 입고 설날에 먹는 음식으로는 떡국이 있습니다. 설날에 하는 놀이는 윷놀이가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이며 1년 중에 둥근 달이 가장 크게 떠오르는 때입니다. 정월대보름에는 호두나 땅콩 같은 견과류를 먹는데 이를 불엄이라고 합니다. 불엄 외에도 5가지 곡식을 섞은 오곡밥을 먹습니다. 정월대보름에 하는 놀이로는 쥐불놀이가 있습니다. 한식은 동짓날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입니다. 한식에는 조상들의 산소에 찾아가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합니다. 한식에는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습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단오날에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창포물에 머리를 감습니다.
단호해하는 놀이로는 넓은 모래밭에서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넘어뜨리는 씨름이 있습니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추석에는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며 성묘도 합니다.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인데, 송편은 솔잎을 깔고 찐 떡입니다. 추석의 대표적인 놀이는 강강술래가 있습니다.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동지가 되면 붉은 팥을 이용해서 팥죽을 끓여 먹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한 혼인신고 및 아기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신고인의 관할 시청, 구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는 모든 법의 기본법은 무엇인가요? 헌법입니다. 한국의 법들 중에 시험에 나왔던 법은 헌법, 민법, 형법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 기본법입니다. 민법은 개인의 권리를 규정한 법이며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입니다. 형법은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법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는가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한국의 모든 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이고 기본법인 헌법에 그 내용이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 등으로 법정에서 다투는데 이를 소송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소송을 통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재판이 진행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1심 재판을 하는 지방법원, 2심 재판을 하는 고등법원, 3심 재판을 하는 대법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하여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채택하여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합니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2심 재판을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항소라고 합니다. 2심 재판 결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3심 재판을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상고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관장하여 판결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판사입니다.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재판 등으로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소송입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변호사입니다. 개인과의 분쟁에 대한 재판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민사재판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책임자인 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대통령입니다. 모든 국민이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 종교에 상관없이 법 앞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평등권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5가지 권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유권은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시위 및 집회, 거주 이전, 예술 표현, 언론 출판, 종교, 신체, 사유재산권 등의 자유가 있습니다.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로 선거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끔씩 시위 및 집회가 참정권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나 시위 및 집회는 자유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평등권은 사회생활에서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 종교에 상관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할 권리입니다. 청구권은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로 허균이 지었으며 신분차별 타파와 부패 정치를 개혁하는 내용이 고전문학은 무엇인가요? 홍길동전입니다. 3.1운동 때 만 17세의 어린 나이 여학생으로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은 누구인가요? 유관순 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식 이름, 즉 국호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에는 무궁화, 한글, 애국가, 태극기가 있습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이며 무궁화는 피고 지고 또 피는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글을 못 읽는 백성이 불쌍해서 만든 문자입니다. 한글의 옛날 이름은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며 안익태가 애국가를 작곡했습니다. 태극기는 박영효가 만든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